잘 사는 법. 우리는 누구나 유한한 삶을 살면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돈이 많은 그런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잘 사는 법이겠죠. 잘 사는 법에 관한 책도 참으로 많고 요즘 유튜버들께서 잘 사는 법 여러 가지들을 나름대로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10가지 또 7가지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저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를 제시해 봤는데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건강을 꼽았습니다. 건강하게 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모를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특히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아파본 사람, 그것도 죽음 직전까지 가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 것입니다. 건강이 소중한 것을 알지만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잘 알고 있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해야 할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걷기 운동을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가능한 한 빠뜨리지 않고 호수 공원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렇게 되면 2만 보에서 3만 보 가까이 걷게 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으면서 나름대로 사색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공부를 메모한 것을 보면서 하기도 합니다. 근육 운동 같은 경우는 저는 팔굽혀 펴기 정도 합니다. 상황이 되면 아무데나 엎드려서 10번, 20번 끊임없이 합니다. 처음에는 10번, 20번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한 번에 4, 50번을 거뜬히 할 정도로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 정도 하니까 특별히 다른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걷기와 팔굽혀 펴기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심전도 검사를 할 때 부정맥, 좀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한 현상이 없어졌노라, 무슨 특별히 운동한 것이 있느냐라고 해서 매일 걷기와 팔굽혀 펴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했냐고 물어봐서 한 6개월 남짓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걷기와 팔굽혀 펴기를 하지만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에 맞는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능한 한 건전한 사고였으면 좋겠다. 건전한 사고는 결국 건강한 사고로까지 이어지겠죠. 저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코 하지 않겠다라고 해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가 없는 상태 속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뒷담화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거론하지 말자. 굳이 한다면 긍정적이면 칭찬 정도는 하자라고 하는 것부터 실천하게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교통 규칙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전에는 교통 신호를 안 지킨 적도 있었고요. 또 보행할 때 파란불이 아니고 좀 바뀌는 과정 속에서 급하게 뛰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한적할 때는
빨간 물때도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여기서 고백을 해야 제가 고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가능한 한 공중도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이 부분도 건전한 사고 영역에 속하지 않나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공중도덕 지키는 부분, 질서 지키는 부분도 건전한 사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저는 선생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간혹 질서를 지키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기도 하고 해서 요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경제관념을 좀 제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좀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을 제가 선생을 하면서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을 제가 능력도 되지 않는데 자꾸 좀 집필하려고 한다든지 또 다른 강의를 더 맡아서 하려고 한다든지 라고 했는데 그것도 욕심에서 나온 사고이기 때문에 좀 무소유까지는 가지 못해도 제 분수에 맞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건전한 사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할 바로 적당한 경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잘 사는 법으로 첫째는 건강을 잘 지키자. 두 번째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고를 갖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정말 중요하지만 앞에서도 살짝 언급했다시피 욕심을 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경제만 있으면 되겠다.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이제 좋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분들 중에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을 하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는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침대 머리에 10만 원이 놓여져 있어요. 김 선생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라고 했더니 이제 교직에서 한 30여 년 근무하시면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한 300만 원 가까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매일 10만 원씩 분배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자고 일어나면 10만 원이 내 침대에 놓여 있는데 그 10만 원을 잘 운영하면 하루에 3, 4만 원 정도 쓰고 식사값이나 차값 정도 나머지 5, 6만 원은 또 저축할 수도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눈빛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리고 안분지족하는 더 나아가서 안빈낙도하는 그 교장 선생님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아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하루에 돈 10,000원 정도만 해도 잘 보낼 수 있는데 더 나은 경제를 또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행위가 내 인생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되니까 건강도 문제가 되고 또 사고체계 자체도 건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구나. 세계가 모두 다 건전하게 또 적당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이것만 잘 지키면 저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소박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지해 보시고요. 또 건전한 사고 또 제가 실천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또 적당한 경제,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10만 원이 놓여져 있는데 2, 3만 원이면 되더라. 무슨 욕심 부릴 것이 있는가 라고 하신 겸손한 마음.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승리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사는 법 3가지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